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실기대비 강의 4파트 22년 출제문제 해설입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단점 4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을 묻기도 하고요. 신뢰도의 영향 요인이 뭐냐를 묻기도 하고요. 충족 조건이 뭐냐라고 묻기도 하는데 사실 모두 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같은 내용을 살살 다르게만 좀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영향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검사 조건이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만 단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검사 조건이 바뀌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고요. 충족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검사 조건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즉 같은 대답을 표현 방법만 좀 달라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공통점에는 2월 효과가 있고요. 반응 민감성이 있어요. 모두 공통점이 뭐냐? 바로 1차 검사가 2차 검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피검자의 특성이 변하면 안 돼요. 즉 성숙 효과가 영향을 미칩니다. 각각의 차이점 하나씩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태도 변화 부분은요. 수검자의 태도 변화 부분은 영향 요인에만 쓸 수 있고요. 시간과 비용이 2배 된다. 이건 단점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측정 내용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안 해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충족 조건에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점을 묻고 있으니까 이 단점에 해당하는 요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 4가지요. 2월 효과, 성숙 효과, 반응 민감성, 검사 조건의 차이,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2배가 된다. 요 5가지 중에 4가지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에 측정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6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6가지에는 문항에 관련한 이슈, 그 다음에 측정자에 관련한 것, 그 다음에 측정 방식이나 환경에 관련한 것, 그 다음에 표준화에 관련한 것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문항에 관련한 건 문항 수를 늘리고요.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문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고요. 측정자의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도록 관리나 교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 방식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는 측정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요. 검사 조건을 균일하게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오차 변량을 줄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표준화에 관련한 거는 검사의 실시나 채점 과정 자체를 표준화시키고요. 표준화된 검사 자체를 사용하는 것, 이 방법을 통해서 측정 오차 최소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 오차 최소화나 신뢰도 영향 요인, 그 다음에 동형검사 오후 요인 이런 것들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요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문항에 관련한 부분, 피험자에 관련한 부분, 시험 절차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독특한 부분이 조금씩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 즉 미인정 직업 6가지를 적으라는 문제입니다. 어쩔 때는 미인정 직업, 즉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을 적으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직업의 요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직업의 요건과 미인정 직업은 사실 하나씩 짝을 이루는 같은 문제입니다. 직업의 요건에는 경제성, 사회성, 계속성, 윤리성 이렇게 있죠. 자, 경제성에 위배되는 활동, 바로 가사노동과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에요. 전업주부, 학생, 무급활동 종사자, 봉사자 이런 것들 다 경제성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사회성이요. 이자, 배당, 자산 수입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와 같은 자산 수입, 그리고 연금이나 민간 보험에 의한 수입 이거 전부 다 사회성 위배에 해당되는 조건이에요. 세 번째 계속성이요. 일회성으로만 돈을 수익이 있는 거 이건 직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권이나 토지 매각 수익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복권이나 배당금, 주식 투자에 대한 시세 차익, 그리고 예적금 인출, 보험금 수령, 그리고 토지 매각 수익 이런 것들은 다 계속성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속박 상태요. 재소자의 노동, 즉 재소자나 시설 수용자의 법률에 의한 노동 행위 이건 직업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윤리성이요. 즉 범죄에 연관된 것들이요. 도박, 절도 등 불법 활동 이거 역시 직업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요것들 중에서 한 6가지 적당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억나는 거요.
부처의 집단직업 상담을 위한 3단계 모델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탐전 행위죠.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입니다. 탐색 단계는요,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이고요. 전환 단계는요, 직업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이고요. 행동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탐색 단계요. 자아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요. 그 탐색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자아상, 즉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전환 단계.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일과 삶의 가치관을 조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시간이고요. 마지막 행동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요. 장기적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 이게 바로 행동 단계에 해당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서술형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만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답은 아는데 실제 출제 사례와 연결짓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